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미국이 먼저 미중 무역 전쟁에 서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를 포함한 중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벤트의 불확실성이 거친 하루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품목이 좀 뜨다 보면 실제로는 반도체 등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일반 기계류에 가까운 품목이어서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점, 또 민간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갈 만한 품목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먼저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2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관세에 대한 강행 방침을 알렸죠. 이에 대해서 중국 또한 맞불을 놓습니다. 중국의 반응 먼저 보고 오시죠. US measures are essentially attacking global supply and value chains. To put it simply, the US is opening fire on the entire world, including itself.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자동 발효시켰습니다. 나머지 160억 달러,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이 관세 부과에 초점을 맞춘 산업은 이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됩니다. 항공우주나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산업기계 등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바친 농산품이나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먼저 부과합니다. 나중에 화학공업품이나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과연 장기전으로 돌입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2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고 3천억 달러어치가 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5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천억 달러를 더하겠다고 한다면 수출 품목의 절반에 해당하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엄포가 실행에 옮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앞으로도 긴장이나 갈등 상황은 지속이 되겠지만 추가 관세를 할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이 쓰는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런 무역 전쟁 대상이 이번에는 중국 같은 특정 지역이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으로 시선이 넘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자동차 브랜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국민만 약 11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11만 명을 포함한 자동차 딜러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도 함께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종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기도 하죠.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워낙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11만 명 별로 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 많은 비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 신규 고용 건수가 월 8에서 9만 명 수준이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조금 이상한 형태들이 포착되는 것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오후 2시경 증시가 최대 한 2%까지도 크게 밀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변동성 장세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은, 숏 포지션을 잡은 플레이어들이 같은 시간대에 크게 지수를 밀어내는 현상으로 보였다면서 하지만 우리 증시 밸류에이션 워낙 낮고 그 정도의 체력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밀렸던 것들이 계속 밀리지 않고 다시 반등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지수들의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낮아지긴 했는데 우리만큼 낮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내려갔다는 중국의 상해 지수가 12.8배에서 10.8배로 심천 지수가 21배에서 16.6배로 내려갔는데 우리는 9.1배에서 8.5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긴 호흡으로 불안 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이번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증시와 환율
모두에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EU 간 자동차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의 실마리를 보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다면서 우리도 무역 갈등과 관계없이 많이 빠진 업종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 건설업 등은 반등 국면에서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약세에 전환을 했죠.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런 국면에서는 보통 롱숏 포지션 투자자가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외환 시장으로 들어온다면서 달러 강세 때는 롱 포지션으로 환율을 올렸다가 이제는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아시아 환율들도 오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지 여부 함께 다음 주에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보시죠. 일진 머티리얼즈, JTC, 현대상사, 삼성전자, 이마트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이재용 에이마이 파트너스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이마트 종목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현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이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좀 계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북미 이런 무역 전쟁에 통한 어느 정도 수출주는 조금은 다소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내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마트를 좀 꼽아봤는데요. 온라인 시장에 대한 확대나 이번 삐에로 쇼핑에 대한 쇼핑 차별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빛나는 경영이 계속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노브랜드 확대가 되면은 사실상 이마트 주가 또 좀 기대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가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 30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4만 원을 제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현재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2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무역 분쟁 이슈가 화두인 만큼 중국의 6월 수출입 지표도 13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또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목 주식시장 보면서 참 애간장이 녹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대한 스트레스요. 이거 잠시 잊고 월요일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